안녕하십니까. 네, 최성윤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커리큘럼에 대한 소개 좀 하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얘기는 지금 편입이 진행 중이에요. 학교들별로. 그래서 지금 정리된 사항은 사실 이제 지난해까지의 얘기들을 중심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 좀 제가 추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얘기들을 좀 더 하도록 이렇게 할게요. 제일 앞에 일단 제가 가져온 것들은 합격수기들인데, 일단 4개만 가져왔는데, 내년에 여러분이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열심히 글을 써야 돼요. 오늘도 저한테 5장 쓰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꼭 합격하셔서 합격수기 한번 멋지게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강의는 이런 교재들로 진행할 거예요. 우리 편입 강의 중에 교재를 제대로 만드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론서하고 문제집이 이렇게 준비가 돼서 진행이 될 거고요.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캠벨 교재예요. 그래서 저 교재가 일단은 기본서거든요. 그래서 저 교재를 아마 구매는 다 하셔야 될 걸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놔두시고 그냥 보시는 교재이고, 그 교재를 지금 정리한 교재가 바로 지금 여러분 갖고 있는 그 교재예요. 그래서 이 교재에 이 내용의 상당 부분이 정리가 이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심화용 교재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시험 뭐 연대 또 역시나 예상대로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캠벨을 또 벗어나는 내용들로 출제가 이제 됐었고, 그러다 보니 뭐 저 캠벨 교재에 국한시켜가지고 공부할 수는 없는 거죠. 전공 과목만 본다 하더라도 또 연대로 오신 분 많으시니까. 그래서 캠벨 교재 중심으로 보는 학교는 이제 중앙대랑 이대 정도 남은 것 같고, 나머지 대학들은 다 캠벨 교재 이상의 것들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고, 의대 편입 준비하신다 그러면 당연히 이 심화 교재를 중심으로 좀 심한 내용까지 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만 했어요. 그래서 영어 성적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공부도 열심히 하셔서 성적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됐고, 그러다 보니 학교는 문제를 어렵게 내게 됐고, 이제 그런 게 약간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로 의대 같은 경우에 작년까지만 해도 영어로 컷을 해가지고 뽑는 대학들이 좀 있었는데, 올해 아예 그걸 없앴거든요. 왜냐면 작년에 컷을 쳤더니 985점에서 컷이 걸렸어요. 20배수를 뽑았는데. 그래서 이거 의미가 없지 않느냐. 뭐 그 5점 차이 때문에, 영어 5점 차이 때문에 생물하고 화학 잘하는 애가 못 붙는 게 말이 돼? 그 컷이 지금 이제 없어져 있는 상황인 거죠. 고대도 아예 그 탭스 컷을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어 시험 적치라 마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는 당연히 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컷으로 이제 치지 않더라도 그 성적표를 내게끔 좀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문제집도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집도 제대로 내는 사람은 사실 저밖에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에 있는 교재는 기본 문제집이라서 대학 교수님들이 출제연으로 들어가 있는 시험들이 있어요. 당연히 대학 편입 문제 일부 들어가 있고, 뭐 공무원 시험, 기술고 시험, 변리사 시험, 이런 대학 교수님 되는 문제들 중심으로 해서 해설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작년에는 제가 저걸로 강의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좀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올해는 촬영 겸 해서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정은 아직은 정확히 못 잡았고, 지금 기초과정 하는 동안은 아니고 기본과정 하는 동안에 3월달 가서 강좌를 하나 더 만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교재들은 편입 문제들만 모은 기출문제들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심한 문제라고 해서 최근에 현대도 그렇고 다른 의대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다 추론형 문제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고, 뭐 수능에 있는 문제를 포함해서 미트에 있는 문제들까지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 대비용으로 강의를 제가 재작년부터 이제 하고 있는데 효과를 많이 보셨어요. 그래서 올해도 그런 효과들을 봤다는 얘기들을 좀 들리고 합니다. 그래서 MD 문제 중심으로 추론 문제집을 심화 문제로 하나 더 풀게 될 거예요. 그건 7월달. 자, 그리고 여기 지금은 거의 학교 중에 고대만 남은 것 같긴 한데, 연대라든지 또는 경희대가 논술형을 보지 않아요, 지금은 거의. 올해 연대 같은 경우에도 50문항 중에 45문항이 객관식에 나왔어요. 그 5문항만 주관식이 나왔는데, 그것도 논술형으로 나온 건 아니고 단답형 형태로 간단하게 적는 이런 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뭐 남은 건 사실 고대밖에 안 남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논술도 같이 연고대반 전용을 갔을 때에는 대비를 제가 해줍니다. 저것도 저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제가 점점 하나하나씩 일을 물려받아가지고 일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학원에서도 저보고 무조건 강의 많이 하라고 좀 그러고 있는데 하여튼 저를 많이 뵙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자소서도 제가 작년까지 안 하다가 작년이죠. 작년부터 이제 인강부터 시작하게 됐는데 올해는 또 전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소서 쓴 학교들을 지원하실 때 역시 또 제가 첨삭하고 그 전략들 짜주고 이런 거를 진행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커리큘럼은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이론 과정까지는 이제 거의 공통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연고대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의대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공통 진행을 하다가 7월달 이제 지나면서부터는 조금씩 커리가 달라져서 문제풀이 들어가는 과정, 각 대학별로 그 과정은 좀 쪼개지는 그런 형태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이제 기초이론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초이론이긴 한데 어느 정도는 충실하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재작년에 기초이론 강의했을 때에는 좀 길게 했어요. 지금처럼 한 16회 이상을 강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만족도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에는 강의를 할 때 제가 주 1회씩만 해가지고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좀 아쉽다고 더 해주시라고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다시 16회짜리 강의를 만들어서 아주 기초연감 하는 게 아니라 좀 어느 정도 좀 내용이 있는 것들을 좀 다루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양이 될 거다. 말이 뭐 기초지 우리가 기초 플러스 좀 더 꽤 많이 하게 될 거다라는 거고요. 자, 일단 기본 과정에서는 기초 때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을 포함을 해서 이제 아까 문제집 있었죠? 그 문제집을 풀 수 있는 수준까지 조금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 심화 과정 갔을 때는 아까 보셨던 그 두꺼운 책 3권짜리 책이 있습니다. 그지? 그 3권짜리 책을 가지고 전체 내용을 다 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론 과정까지가 대략 한 8월까지 가서 끝날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저 과정 동안에 이제 문제도 같이 사실은 풀면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자, 9월 달부터는 이제 확실히 좀 나눠질 거예요. 그래서 연고대 중심으로 중대, 이대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하고 의대 준비하시는 분들하고 뭐 어떤 거는 같이 듣는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개는 좀 약간 나누듯이 진행할 거예요. 문제 유형이 좀 다른 것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는 연고대 편입 준비하시는 분들 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대, 이대는 캠벨 중심으로 가는 거고요. 또 이제 누적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것들은 이내 학교들은 전부 다 문제를 공개하는 학교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회차별로 그 강좌를 다 찍고 있어요. 회차별로. 그래서 왜냐면 그 문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뭐 하나의 클래스에서 이거 전체 학교를 다 다룰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 기출 경향을 중심으로 다뤄드리는 거고, 인강으로 제가 다 회차별로 빠짐없이 다 촬영을 좀 하고 있으니까 아마 연말 장치기 전에는 어느 강좌든지 다 들을 수 있게끔 될 거예요. 자기가 이제 학교를 준비를 뭐 한 학교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타이밍에 가서 내가 이 학교 준비하겠다 하면 그 회차별 기출을 다 한번 보시면 공개된 학교들에 대해서는 준비가 다 될 것이다. 자, 여기 의대 편입은 이 생화학 특강이 좀 추가가 하나가 더 되는 게 있고, 생화학을 보는 학교들이 있어요. 뭐 충북대라든지 인제대라든지 그 학교만 이제 추가가 되는 거고, 나머지 학교는 그냥 심화이론 과정으로 사실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시 대학별 기출들을 쭉 풀게 될 건데, 누적이라 적어놓은 학교들은 좀 공개하는 그런 학교들을 생각하시면 역시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이제 교재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또 넘어갈게요. 자, 지금 교재를 보게 되면 A부터 Z라는 단원까지 단원을 이렇게 나눠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단원을 크게 보면은 4개로 나눌 수 있는 걸 쪼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세포생물학, 분자생물학, 동물생리학, 식물생태 분류진화 이렇게 됐거든요. 자, 어느 편입 시험을 보든지 최근의 경향은 이 2개가 출제의 거의 60%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모든 학교가 지금 다 그래요. 전에는 뭐 이화여자대학교 이런 걔네는 식생문진에서 40에서 50% 나와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게 2년 전 얘기예요. 작년부터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거의 모든 학교가 세포생물학, 분자생물학 이 파트에서 60%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20, 30%는 동물생리학이라는 파트에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0% 가깝다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문항들이 식물생태 분류 진화 이렇게 진행이 돼요. 자, 몇몇 대학들은 정해놓은 과목이 있습니다. 그 대학들은 이제 그 과목만 하시면 되겠죠. 좀 정리된 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TV 교재는 각각 주제들을 더 쪼개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A부터 Z까지 이렇게 단원들을 나눠놨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A부터 이제 D라는 단원까지는 세포라는 애를 중심으로 쭉 얘기를 해놓았는데, 그 중에서 B단원이라는 게 세포막과 수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포막과 수성이라는 파트에 각 단원의 앞에 보면 제가 이렇게 맵을 그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맵은 기본 교재용 맵이 있고, 이 맵에다가 약간 더 확장을 한 마인드맵이 이제 심화서에 실려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일단 뼈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건 꼭 알아야 될 내용들. 자, 이게 소주제로 이렇게 더 쪼개져 있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소주제를 제가 쭉 세봤더니 한 250개 정도가 됩니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당합니까? 자, 그 250개 주제가 출제 나오는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출제 나오는 주제들을 여러분들이 이론 정리하는 거,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론 정리하는 거, 또 어떤 것들을 어떻게 출제하는지, 나를 속이기 위해서 어떤 트랩을 쓰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풀고 내가 그걸 적응하고 있는지, 적응 못하면은 어떻게 내가 기억해야 되겠다는지 정리하는 거, 이제 그런 것들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상황인 거죠. 오케이, 이해가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단원별로 이제 학습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돼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당연히 이 TV맵을 중심으로 이 단원을 봤을 때 떠오르는 것들을 말로 이렇게 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교재를 봤을 때 거기에 그 내용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고요. 내가 못 외웠으면 이제 외우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죠?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책을 보고 이해를 못한다, 이런 분은 별로 안 계세요. 그리고 강의 다 끝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피토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집에 가서 다시 보면은 다 기억 잘 나요. 근데 이제 내가 안다. 그래, 내가 본 것 같아. 문제 풀면 맞네. 그렇게 하고 끝내버리면은 뭐 한 복습하는데 3시간 우리가 수업을 해도 한두 시간이면 끝나. 근데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공부가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끝나고 나서 외워야 돼요, 책을. 노트한 것도 외워야 되지. 그래서 내가 보고 다 쓰면은 너무 힘드니까 말로 이제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틀린 거 체크해보고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보통 수업을 3시간 제가 수업을 하면은 보통 학생들이 4시간, 5시간, 많게는 이제 6시간 걸리는 친구도 있어요. 전공자가 아니고 뭐 처음 공부하신다 이런 분들은 그 정도의 복습 시간이 사실 걸려요. 그리고 빠른 친구들이 한 2시간에서 3시간 사이가 걸리는데, 그 이하로 걸린다면은 제가 볼 때는 제대로 공부 안 하고 그냥 확인만 쓱쓱쓱 하고 넘어가는 친구들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근데 이 작업을 여러분들이 오늘은 뭐 이렇게 강의를 아주 많이 하지 않을 테니까,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복습하듯이 이렇게 쭉 학습이 돼야 될 거예요. 왜냐면 2달쯤 지나서 이제 심화 과정 들어가고 양이 이제 막 갑자기 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복습을 제대로 하면서 하려면은 이게 이때부터 좀 외워놓고 정리하고 가야지 그때가 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더구나 뭐 지금 겨울방학이고 어떤 분들은 학교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실 텐데 학교 수업 병행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겨울방학 때 많이들 좀 해놓으셔야지 더 편해집니다. 알겠죠? 자,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해놓은 것들이 출제가 자주 나오는 파트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수업할 때 각각 다 별표를 쳐가지고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수업이 끝나면 제가 밴드를 연동을 이제 시켜드릴 건데, 이제 TVO 2기라고 그래가지고 뭐 코로나 때문에 저런 게 좀 많이 활성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밴드에다가 제 수업 듣는 친구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제가 데일리 퀴즈를 이렇게 올려갈 거예요. 그래서 올리는 시점도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데일리 퀴즈가 이렇게 매일 올라가면은 뭐 하루하루 풀면 뭐 제일 좋고요. 정해진 시간에. 아니면 몰았다 푸시더라도 한 번씩 문제를 풀고 이렇게 지나가도록 하세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이거를 처음 만들어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기 토탈 바이올로지 온라인 클래스 이게 이제 약어고. 그래서 작년에 지금 220명 정도가 들어와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었고, 공부를 했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제 스스로 출제를 해가지고 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시험 치고 성적을 이제 분포해가지고요. 이름 공개 안 해요. 성적 분포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사다리 게임을 제가 통해서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을 선별해가지고 BBQ 치킨, 스타벅스 이런 커피를 이제 드리니까 참가비 없어요. 무료니까 참가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뭐 이렇게 많이 얻어먹기도 하고 그러십시오.